안녕하세요. 리빙 이즈 베이비입니다. 디럭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차피 돌진하면 안 쓰는 200만 원 넘는 디럭스 유모차를 꼭 사야 할까요? 유모차는 몇 대를 사야 할까요? 저도 출산 전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까지 비교해봤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모차, 저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유모차의 실제 육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둘째를 키울 때 어떤 조합을 할지 결정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디럭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신문스와 같은 유모차입니다. 큰 바퀴, 두꺼운 프레임, 좋은 서스펜션, 울퉁불퉁한 보드블록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고 신생아시기의 안정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매일 산책을 하거나 도보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평균 무게는 10kg 전후입니다. 차에 실을 때 부담스럽고 접고 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인데요. 물론 제품 스펙상으로는 22kg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앉기 시작하는 6에서 8개월 무렵부터 휴대용이나 절충형으로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유모차냐고 묻는다면 그건 각 가정의 이동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충형은 이름 그대로 디럭스와 휴대용의 중간입니다. 무게도 중간, 주행감도 중간, 휴대성도 중간. 장점은 분명합니다. 디럭스보다 가볍고 휴대용보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디럭스만큼의 안정감을 주지도 휴대용만큼의 편의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정말 잘 맞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디럭스를 사용하다가 휴대용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보면 안정감과 휴대용의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인데 그럴 경우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건 휴대용 유모차였습니다. 요즘 휴대용 유모차는 보통 5에서 7kg 정도인데요. 디럭스가 10에서 10kg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무게입니다. 한 손 폴딩이 가능해서 엄마 혼자 외출할 때도 부담이 적고 차 트렁크에도 쉽게 들어가고 대부분 기내 반입도 가능해 여행할 때 정말 편합니다. 무엇보다 사용기간이 깁니다. 빠르면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쌀은 물론 7살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용 유모차 중에서 뉴나 트래블 LX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구매 전 베이비하우스에 가서 여러 제품들을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유명하다는 Y 유모차, J 유모차 등도 직접 체험해봤지만 막상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접고 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반면 유나는 한 손으로 접고 펴기가 비교적 편했고 별도의 어댑터 없이 바구니카 시트와 바로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휴대용 유모차 하나로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가정에 휴대용 유모차만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엄마 혼자 택시나 자가용 자동차 이동이 많고 KTX, 비행기 등을 이용한 여행을 자주 하였던 저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휴대용 유모차의 범용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극한의 효율성과 안정성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는 특히 흔들리는 아이 증후군 방지를 위해 머리와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바구니 카시트를 최대한 길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금방 작아져서 비추천이라는 후기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는 키와 몸무게 모두 상위 1에서 2cm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바구니 카시트를 결착하면 앞보기가 가능하고 바구니 카시트 자체의 무게 때문에 신생아 때도 휴대용을 사용해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아를 해보시면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구니 카시트에서 잠든 아기를 깨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굳이 안아서 옮길 필요가 없어서 외출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또 바구니 카시트는 단순한 차량용 카시트가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바운서처럼 활용하며 유명한 비사의 바운서 없이도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저는 유나의 트래블 LX와 인펀트 바구니 카시트 조합을 선택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어댑터 없이 바구니 카시트를 유모차에 바로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변 조동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다른 브랜드 조합도 많이 사용했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카시트를 넣고 빼는 동작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그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또 유모차 자체도 접고 펴기가 간단해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거나 택시를 탈 때 정말 편했습니다. 첫째는 몸무게가 10kg가 넘어간 이후 카시트 없이 휴대용 유모차만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결국 디러스 유모차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준비하는 지금도 저는 같은 조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첫째를 키워보니 조용 유모차는 가장 비싼 유모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유모차였습니다. 도보 이동과 동네 산책이 많다면 디럭스, 유모차 한 대로 최대한 균형 있게 사용하고 싶다면 절충형, 차량 이동과 여행이 많고 범용성과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휴대용.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를 키워본 저희 가족에게는 디럭스보다 휴대용 유모차 바구니 카시트 조합이 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둘째도 같은 조합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